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입니다. 자, 이 마을의 34화와 34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마을 진담인 경기는 3화, 4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광명에 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한강의 바로 아래에 있는 하남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마을 진담 @ 하남편입니다. 자, 경기도 정책 전문가 최진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저와 최진규 박사님 사이에 양채 씨 사이에 두 분의 여성분이 계시는데요. 자, 하남시에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최진규 박사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남까지 와서 하남에서 공동체 활동을 새롭게 준비하고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하남 활동가 혹은 시민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하남 지속가능 마을 비즈니스넷, 줄여서 하남 지속넷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양현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에서 마을 활동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양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하남 지속넷에서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막 여러 가지 활동들 막 기획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준영 선생님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남에서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부탁하시는 건가요? 이 장소가 되게 특이한 곳인데 이 장소에 두 분 혹시 그 전에 와 보셨나요? 아니면 오늘 또 저희 만나면서 또 처음으로 오신 건가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관공서, 뭐, 일자리 마련 센터라든가, 이런 관공서의 자리를 빌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공장소가 다 리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게, 이게 스튜디오가 좀 되는 카페를 찾다 보니까 여기 좋은 데가 있다고 이제 추천을 받게 되었고,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여기서 행사도 한번 했는데요.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2타임 연속으로 지금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그 하남에 있는 미사동로에 있는 40번 길에 있는 곳이고요. 무척 편안하고 이색적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남이라고 하는 곳이 옆에 도시에는 충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옆에는 광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도시가 남한산성을 이렇게 뛰고 돌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성남, 하남, 광주가 한번 통합을 하려고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했고 아마 듣기로는 하남이 상당히 이제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성장하고 있지만 특히나 성장도 더 빠르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하남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양현 선생님께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 사실 저도 하남에 이사 온 지 지금 3년이 됐고요. 예, 저도 여기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하남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8년도에 한 3개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올해 2020년도에 한 30개 정도, 거의 10배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남시는 굉장히 특이하게 되게 작은 소도시였었어요. 1989년도에 광주시에서 하남시로 분리가 됐고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넘는 완전 거의 군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소도시였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미사 신도시가 들어왔고 그리고 미래 신도시가 들어왔고 그리고 현재 이제 송파에 붙어 있는 감일 신도시가 또 지금 입주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제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까지 이제 들어설 예정이라서 이제 인구가 10만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만이 조금 안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급격히 빠른 시간 안에 늘어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여기는 이제 원도심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신장동 일대, 시청 일대가 원도심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노후화가 되고 약간 낙후가 됐어요. 사람은 많이 살고 있지만 뭐 현재 도시재생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 반면 그 옆에 조금만 더 나가면 한 5km만 나가면은 이제 미사 신도시가 있고 해가지고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시는 뭐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도 다 다르고 또 도시의 형태도 다르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여준영 시민께서는 그래도 하나에 대해서 좀 보태주실 말씀. 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하남에서 이제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마치고 이제 직장을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던 게 하남시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남시는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었고 거의 베드타운에 가까웠던 거였고요. 그 당시 저도 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나가면 아 이런 시골 동네가 서울에 바로 붙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뭐 제가 한 결혼하고 한 10년 만에 다시 하남에 들어오게 됐는데 16년도에 아마 하남에 다시 들어왔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천지가 개벽했다는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도 막 바뀌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지금 원더심에 계신 분이든 새로 들어오신 분이든 다들 정신없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남의 토백이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사셨을 줄 알았는데 달랑 2년, 달랑 4년 이렇게 되시네요. 제가 하남을 왔었던 게 80년대, 뭐 90년대 이런데 저보다도 좀 이렇게 별로 안 되시는. 자, 우리 최재규 박사님 그 경기도 정책 같은 거 연구하시다 보면 뭐 하남에 관련돼서도 조금 이렇게 연구하시거나 이렇게 현황들을 좀 보실 텐데 최재규 박사님께서 보시는 하남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남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지와 실체가 굉장히 다른 도시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남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도시적이고 새로운 아파트가 몰려있고 이런 느낌들이 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또 이렇게 미사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도 상당히 많은 도시여서 아까 뭐 도시의 다양성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미지하고 도시의 실체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저도 2000년대쯤에 경기도 광주에 살았는데요. 광주에 살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또 굉장히 또 서울하고 붙어 있다는 이점이 도드라지는 지역이었죠. 사실 서울 뭐 종로나 뭐 장안동이나 뭐 이런 주요 시외버스 거점이 되는 곳에서 새벽까지 이게 차량이 운행된다는 이점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쪽으로는 베드타운화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다독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수려한 경관을 가진 도시여서 미사 같은 곳들이 또 랜드마크처럼 작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부터 이어갈 공동체 얘기에서도 토박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아닐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밖에서 들어오신 분도 많고 안에 계시더라도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제 궁금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남 자체가 본래적으로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남한산성에 올라가시면 이제 남문이나 동문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남문에서 올라가서 이게 성곽을 돌다 보면 수어장대를 거쳐서 서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서문에서 조금만 더 북문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한강 쪽을 바라보는 거기 앞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하남시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많이 좀 둘러싸여 있지만 예전에 88년도 올림픽 때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정경기를 했던 곳이기도 해서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10km 단축 마라톤에 들어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그 성장하는 도시이지만 이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준 박사님 한번 쏘시죠. 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경기도 광역단위의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께 전해드리니까 2018년도에 하남시에서 광역사업이나 중앙정부 사업에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동체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2018년도에 하남시에서 신청했던 공모건 수가 단 3건에 불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구가 10만이면 경기도에서는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꽤 밀집도 있게 움직이는데 아주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막 내딛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2019년도 20년을 거치면서 그래도 올해까지 이제 뭐 주요 공모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동으로 가시화된 조직들이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공동체 활동에서도 이제 막 뭔가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은 이 하남시에서 2년 4년밖에 안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활동에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활동가라고 얘기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우선 제일 먼저 궁금하네요. 일단 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경력 단절이 좀 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남시 일자리 경제과에서 한 도시문화 뭐 전문가 과정 이런 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도시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습 동아리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그 학습 동아리가 약간 발전이 돼가지고 마을 공동체의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가 또다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까지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을 활동가로 굉장히 마을 활동가라는 활동가로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을의 그런 일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봄까지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다시 협동조합을 나와서 민간인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알고 있던 여기 옆에 계신 여주현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기회들이 있게 돼가지고 그걸 또 같이 하게 돼 보니까 저희가 계획서를 써가지고 공모사업을 내는 것마다 다 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 지속넷에서 올해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을 3개를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저기 담당 팀장님이 뭐 별로 유례가 없다. 한 개 팀이 1년에 하나 따기도 힘든데 3개 땄다고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마을 활동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에 있다 보니까 이런 페이퍼워크라든가 뭐 이런 정부의 지원 사업이 어떻게 내려오고 어떻게 우리가 올려야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반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일반 주민들보다는 그런 걸 더 많이 알고 있게 이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러 오시더라고요.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우나요?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은 어떻게 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친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속넷이라는 게 있으니까 약간 이 네트워크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을 공동체 주민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조직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제 마을 활동가로서의 좀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나 혼자만 이런 관심을 가진 게 아니더라. 여우정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저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베드타운으로서 하남을 이용하고 안에서 모든 활동은 거의 다가 이제 서울로 나가서 활동을 했었어요. 뭐 동아리 활동이든 뭐 취미 활동이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었는데 일 때문에 해외 나가서 결혼도 하고 애들 키우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잠깐 들어왔는데 우연찮게 다시 하남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 아이들한테 한국 생활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들어왔었는데요. 와서 우연찮게 애들하고 이런 뭐 가족 동아리 활동, 가족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이 이런 자연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괜찮고 아이들이 키우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눌러 앉게 됐어요. 눌러 앉게 됐는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게 마을 공동체 활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 활동에 좀 푹 빠지게 되어서 활동가로서 활동하고 기획가로서도 활동하고 그러면서 욕심이 생겨서 이제 이런저런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하남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이제 가게 됐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뭐 선진집 답사든 뭐 다른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여러 리더 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하남시가 너무나 낙후된 거예요. 마을 공동체 활동이. 그러면서 이제 알아봤더니 하남시에서는 이제 공동체들이 모임은 가지되 이것이 그냥 취미 활동으로 끝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이대로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거를 좀 더 나누고 저희가 공동체를 돕는 공동체가 돼보는 건 어떨까? 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곳은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도 나누고 하다가 이제 저희 지성넷이 결성이 된 겁니다. 잠깐 들어왔는데 눌러 앉았다. 예. 잠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왔는데, 그죠? 잠깐 머물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두 분 다 이제 활동가를 되게 긍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 긍지 갖는 이유는 되게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돌발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활동가가 배가 고프거든요. 네, 사회적인 가치나 아니면 공적인 그런 사명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활동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역할도 있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는데 사실 활동가가 돈이 안 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건 생각을 못 해보셨나? 아니요, 저희가 예, 고민하는 부분이었어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하면 저는 이제 마을 활동을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좀 많이 깊게 이제 거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사라져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더라고요. 마을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활동가로서도 정말 역량이 있으시고 하지만 결국엔 그런 활동가는 배고프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회적 경제로 조금 넘어갔었고 마을 기업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진출도 해봤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게 저희 숙제로 아직 남아있고 저희가 아직 풀지도 못했고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지속넷을 만들었는데 과연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지원금만 갖고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원금이 아닌 그런 이윤을 쫓을 수는 없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저희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옆에 양현 현숙 선생님은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을 공동체 하시던 분들이 사회적 경제로 넘어가든가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든가 주식회사로 넘어가든가 뭔가 경제적 지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협동조합을 2명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단점 때문에 그만둔 것도 그만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뭘까요? 뭐 첫 번째는 이제 사실 협동조합에서 제가 월급을 받고 일한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예,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맨날 밤 10시, 12시까지 막 일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직 아이가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몇 년 동안 활동한다고 건강을 또 안 챙기다 보니까 건강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제가 이제 몸이 좋아 보이시겠지만 제가 3개월 만에 7kg를 뺐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그만두고.
예,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협동조합이 사실 그 나눔과 상생, 뭐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그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약간 오너십으로 변질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대표라는 사람 뭐 이런 거 하나 뭐 약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 갈등, 딜레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근데 그 협동조합보다는 제가 마을 공동체 오래 활동을 하면서 이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마을 활동가가 돈을 못 벌지만 사람들이랑 즐겁게 하는 거는 마음은 편해요. 근데 아까 저희 박사님이 질문해 주셨던 그런 경제적인 문제, 예, 그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 갈 수 있는 방향이 저희도 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협동조합 아니면 마을기업 아니면 그런 거죠. 예, 지역 경제 아니면 뭐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속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동체 혹은 자치 활동들을 옆에서 보고 이제 뭐 배우기도 하고 여러 뭐 말씀을 들으러도 다니고 하면 이 경제 활동이라는 부분과 믹스되는 부분들의 당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안 하고 그냥 이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들을 영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가자면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서도 스스로의 어떤 지속 가능성 문제들을 계속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뭐 배고프다 이런 부분들과 연장되는 우리의 고민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되네요. 최희수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라고 뭐 용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예. 늘 돈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어딘가에서 누군가 호련히 사회적 독지가 나타나서 큰 돈을 헌사해서 그 돈 가지고 저의 생계를 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리고 공동체와 관련돼서도 얘기하다 보면 뭐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얘기하는 이유들이 다 그것의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활동가들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예전에도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당시에 소위 이제 뭐 학생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사회운동에 헌신했던 시민단체 형태로 많이 나타나지만 그런 분들이 다 배가 고팠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뭐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거기에 같이 그거를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영역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뭐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기본법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저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고. 저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사회적인 일들과 공익적인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두 분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공무원처럼 그렇게 큰 돈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보상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 쳐셔도 돼요. 괜찮아요. 많이 계속해서 오래 말씀해 주셔야지. 네. 저희 같은 마을 활동가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일 하시면서 뭐 아까 돈 문제 말고 뭐 어려우신 뭐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시간들 많이 뺏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뭐 그 위에 뭐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공동체와 공동체를 돕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또 이제 보람이랄까 이럴 땐 참 이런 보람이 있고 내가 이런 걸 하는 것이 참 좋았구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고 네, 천천히 이제 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경력 단절이 길다 보니까 집에서만 있는 게 되게 일상이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하면서 이웃과 인사하게 되고 동네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분도 많아졌고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는 그 즐거운 고민이 생겼다는 것에서 조금 뿌듯함을 느꼈다면 느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하셨네요. 네. 네, 저의 경우는 솔직히 저는 이제 전문직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잘난 맛에 그냥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삶이 되게 쳇바퀴 같고 그렇게 돈은 되지만 그렇게 힘이 나는 생활은 아니었었어요. 애들도 키우고 결혼하고 뭐 남편도 어느 정도 다니고 하는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돕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삶에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더 빠져들어서 일을 한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반갑게 인사해 줄 때 정말 보람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괜찮았어 뭐 이런 말들 해주실 때 그때 보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알아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으신 것 같고요. 최준 박사님도 아마 제가 이게 이제 마을진담 33화가 되고 마을진담 경기도 편으로는 그냥 3화가 세 번째가 될 텐데요. 아마 34화를 좀 쉬고서 할 때 보면 아마 이 두 분이 저희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사전에 좀 강한 질문을 하나 두 분에게. 네. 좋죠? 질문은 상상도 안 하고 마무리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마무리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되게 버벅거리게 되는 게, 사실 아직 구체적인 사례들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남에 와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 나오신 것 가운데서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과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과 경제활동,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경제, 공동체 활동과 뭐 몇몇 지역에서는 또 주민자치회가 또 따르는 것처럼 낮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넓혀나가고 있는 중인데, 때로는 지역에서는 그것들이 이렇게 병립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뭔가가 이렇게 늘어나기보다는 하나의 영역에서 뭔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서로의 것들이 소모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그것들이 제도적인 문제일까? 아니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지원에 대한 여력이 부족해서일까? 바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은 저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즐거운 만남이었고, 여러 가지 기대감을,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못 던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화에서 좀 더 선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본 분 중에 임기응변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 중에 한 분이 최준 박사님인데 당황하시는 모습도 처음 봤습니다. 자, 두 분도 간단하게 뭐 마무리 말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떨림도 좀 있으셨을 텐데 해보니 별거 없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한 분씩 듣고 이번 편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앉아본 것도 처음이고요. 이렇게 강한 조명도 받는 것도 처음이라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회,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무척 교과서적인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여준영 선생님. 네. 네,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올지도 몰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하남시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다른 시나 다 경기도 이제 전체 네트워킹에 가면 하남시가 활동을 해요? 하남시도 이런 걸 해요?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남시도 움직이고 있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어렵네요. 아직도 떨립니다. 네. 하남시도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남시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러 나오신 것 같고, 나올 줄 몰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섭외 과정에서 이 도대체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들긴 하는데, 워낙 이거를 기획하시는 최모모 하시는 팀장님께서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건 개의치 않겠습니다. 하남시가 10만 정도의 도시에서 30만 정도의 도시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2018년도 단 3개 정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지원을 받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 30개로 한 10배 정도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남시의 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 좀 더 그런 이야기와 아울러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나눠보도록 하고,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 하남 편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은 잠시 후가 아니라 조금 더 후에 유튜브를 보시겠지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